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김킷으로 만드는 더 즐거운 게이미피케이션 활용 수업인데요.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블루kit과 김킷을 둘 다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40분으로 조금 촉박한 걸 보니 하나만 다뤄도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김킷으로 최종 강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버이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게임을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소개하자면 의정부 송양고등학교 음악교사 김민지입니다. 현재는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파견교사로 있어서 사실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랑 직접 해본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었던 거를 토대로 그리고 최근에 학부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관심사는 에듀테크 활용 음악 교육과 게이미피케이션 활용 교육이고요. 보드게임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에크연과 경기도 음악교육연구회에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뮤트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3건밖에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올해는 업로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게이미피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툴을 사용하시는지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퀴즈를 선생님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띵커벨도 사용하시고 잽퀴즈 팅커벨이 인기가 많이 있네요. 퀴즈엔도 있고요. 네, 이렇게 수많은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도구를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함이 가장 크겠죠. 혹시 김kit도 사용을 해보셨나요?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 하셨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라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김kit을 사용을 해봤다 하면 1번, 그리고 사용해보지 않았다 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해보신 분이 김범수 선생님 외에는 없으신 걸로 확인하고, 그러면 모두 처음 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kit은 블루kit이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성장, 그리고 미션을 줌으로써 뭔가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줌으로써 심리적 보상이든 실제로 간식 같은 보상이든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죠. 이 목적에 맞게 김kit도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재밌고 쉽게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학부생들이랑 같이 김킷을 해봤는데, 대학생들도 즐겁게 참여를 했고, 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모드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 게임의 장점이라고 했었던 성장 중심의 학습 구조, 그리고 미션 수행을 통한 몰입 유도, 실시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학습 효율 향상, 그리고 보상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kit의 장점이고요. 또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캐릭터도 김kit의 캐릭터인데 들어가면 일단 캐릭터가 귀엽다는 걸로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과제, 맵 제작, 리포트 등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저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만 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PPT에서 잘 넘어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23개, 25개 정도의 게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2D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임들이 학생들이 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돈 룩업이라는 게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아마 컴퓨터로 많이 접속을 하셨을 것 같은데 휴대폰이나 패드 같은 다른 기기를 준비해 주시면 참여할 때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할 때 맛보기로 지금 3분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에너지는 문제당 500으로 설정을 할게요. 엄청 쉬운 문제들로 단순하게 구성을 했고요. 요거를 게임 방식만 이해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화면이 뜨면 바로 QR코드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QR코드로 접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링크를 먼저 채팅창에 공유할게요. 다른 카오시나 블루키처럼 닉네임 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들어오고 계신데 혹시 접속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귀엽죠? 일단 여기 준비 화면에서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다들 잘 움직이고 계신데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방향키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점프하시고요. 더블 점프도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왼쪽 아래에 Answer question이라는 그 문구가 뜨는데요. 거기에서 문제를 풀고 에너지를 모아서 점프를 하는 제일 높이 올라가면 1등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누가 가장 높이 올라갈지 먼저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만 좀 특별하게 생겼죠?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옵션에서 소리를 꺼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잠시 취소하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접속이 제가 끊겼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끊기셨을까요? 제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겼군요. 그러면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지금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으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유료 플랫폼이거든요. 2주 정도만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주간이 스승의 날 주간이라고 해서 무료로 풀렸어요. 그래서 접속량이 평소보다 많아서 조금 진행이 어려운 듯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맛보기는 되셨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네, 그렇다면 다른 버전으로 2분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이아몬드 러시라는 게임인데요. 요거는 아까는 올라가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방향키로 점프가 없고 움직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물음표 박스를 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박스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 QR코드로 접속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혹시 들어오고 싶으신데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딱 15초만 더 기다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내기 안 걸리기를. 네,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잘 보면서 주시고. 다른 곳을 칠 수도 있습니다.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에너지가 떨어지면 왼쪽 아래에 있는 앤서 퀘스천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주위 사람들을 잘 피하셔야 됩니다. 벌써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네요. 네, 오늘따라 역대급으로 김키지 좀 렉이 많이 걸리고 느린데 이따가 다른 좀 장기 게임을 할 때는 괜찮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46초 남았어요. 네, 현재까지 대시보드를 보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선생님이 1등이고요. 현규쌤이 2등입니다. 제가 3등이네요. 지금 다이아몬드를 계속 잃으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것들을 계속 쳐서 이길 수 있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리포트도 나오는 게임인데요. 다른 게임들과 좀 다르게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거에 플러스 컨트롤까지 좀 중요한 게임들입니다. 자, 그럼 게임에서 다들 나와 주시고요. 네, 맞아요. 게임 느낌이 강하고 이거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문제를 맞히면 1000 에너지를 맞힐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문제를 몇 개 안 풀어도 많이 움직이실 수 있었죠. 그것들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게임을 이걸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쪼로록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가 점프점프해서 높이 올라갔었던 게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를 모으고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고 학생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휴대폰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짧게만 해야 학생들이 중간에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해봤던 게 다이아몬드 러시고요.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 모으고 돌아다니면서 물음표 박스를 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점수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해볼 게임인데요. 피시토피아라고 낚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낚시를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해서 팔고 그래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개인전 중에서 좀 쉬운 버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서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디기덕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요쪽에 제가 눈물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툴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카웃을 할 때 점수가 빨리 풀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대신 여기 김kit에서는 문제를 여러 개 연속으로 잘 풀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서 뭐 몇 배, 1.5배씩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눈물 버튼을 눌러놓은 이유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번역을 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학생들이 좀 간단하다고 느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눌러놨지만 학생들이 좀 수준이 높다, 고등학생 이상이다 하면은 사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드로우댓은 캐치마인드처럼 제시어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맞히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것도 번역이 되거나 하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서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인기가 있는 이제 팀전이 가능한 개인전도 되고 팀전도 되는 게임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녹백이라고 해서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 모으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상대를 총으로 쏩니다. 그래서 한 번 쏘면은 조금 밀려나고 두 번 쏘면 더 많이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제 팀전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스노우볼을 모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친구를 아웃시킨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요. 컬러 크래시라고 해서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 모으는 것까지는 다 동일하고 대신 팀별로 블록을 색칠해서 더 많은 블록을 차지한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다 형식이 조금씩 비슷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다 보면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세 번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의 종목만 바꿔주면 학생들이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도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맞춰서 에너지를 모으고 서로 공격 타임이 있어요. 나의 공격 타임에 이제 수비팀에 가서 상대편을 터치를 하면은 그 친구가 아웃이 되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아웃이 되고 참여를 못하면은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근데 계속 다시 살아나는데 이 많이 잡은 팀에게 보상이 있는 게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쿤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친구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지만 아이템을 사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는 잘 없는 시스템인데요. 협력을 해서 문제를 푸는 활동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거는 이 기지를 지키는 건데요. 진짜 게임처럼 들어가면 자기의 역할을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기지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의 몸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일 것 같은데 이것도 영어가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설명만 해주시면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몬스터들을 이 기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얘네를 막아서 우리 기지를 잘 살리는 팀 미션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원 웨이 아웃이라는 건 방탈출 개념인데요. 중간중간에 몬스터들의 공격도 있고 길을 찾아야 되는 미로 느낌도 있는데 이 우주선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물 표시가 붙어 있죠.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방탈출의 힌트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플로어 이즈 라바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쿤류의 게임이에요. 다 같이 문제를 맞히거나 아이템을 구매해서 용암이 이렇게 부글부글 차오르는데 그 위로 탑을 쌓아서 하나 이렇게 맞힐 때마다 이렇게 탑이 쌓아지는데 높이 쌓아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아직도 유형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기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노우볼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 스노우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랜덤으로 술래가 정해져요. 그 술래에 공격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감염이 됩니다. 이런 감염된 캐릭터의 공격을 피해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독특한데요. 1대 100처럼 보스를 정하고 한 명과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를 풀면서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쿤류이기 때문에 좀 영어 그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템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쳤을 때는 선생님을 이겨라 이런 주제로 해서 저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학생들을 다수로 해놓고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하드인데요. 이거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몽어스 같은 술래찾기 게임이고요. 썸체인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인데 개인도 되고요. 팀도 되고 협력도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임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히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왜 신중하게 해야 되냐?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글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가 기본으로 무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글 계정을 누르고 나면은 이 창이 뜹니다. 에듀케이터냐, 스튜던트냐. 네, 설명을 드리자면 에듀케이터 선생님 기능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면은 호스팅 기능이 아까 저희가 했었던 좀 재밌는 게임들은 60명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쿤류의 게임들은 5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요. 과제 제시도 됩니다. 그리고 협업해서 문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키콜랩이라고 이것도 가능하고요. 게임 후에 기록 열람도 오랫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2주가 지나면 유료 버전으로 바뀌고 게임이 제한이 됩니다. 원래 20 몇 개의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3개나 2개 정도만 살아남아요. 그게 한 2, 3주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게임이 있어도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주간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모든 게임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번 주가 하루밖에 안 남았죠. 미국 기준으로는 5월 12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에듀케이터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이 귀여운 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를 김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는 강아지고 선생님들은 동그라미였잖아요. 이게 경험치랑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을 살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무료로 선생님 전용 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무료로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게 교사 계정으로 하면은 무료 버전이 되자마자 바로 제한이 걸리는데 스튜던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해보기 전에 미리 조금 가입을 해서 좀 즐겨보고 싶다.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스튜던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킷 콜랩 제외하고 모든 방식의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제 받기 바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 입장에서의 기능을 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스튜던트 기능도 추천드리고요. 최악의 단점, 호스팅 기능이 5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학급을 전체를 하려면 30명은 돼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된다면 아주 소규모 학급이거나 뭐 모둠별로 하나씩 기기를 가진다거나 이렇게만 가능이 되겠죠. 그리고 게임 후에 기록이 일주일간만 열람이 가능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기록을 따로 해놓지 않으면 기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무료로 2주 주는 거를 계속 계정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평소에 학생들이랑 할 때는 그냥 주어진 게임으로만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범수쌤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학생용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모둠별로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문제 만들고 실행하는 거는 이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add from question bank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 은행에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른 띵커벨이나 이런 툴이랑 똑같고요. 스프레드시트에 만들어 놓은 걸로도 충분히 한 번에 문제를 여러 개 업로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문제 만드는 방식이랑 실행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고, 게임을 시간이 좀 짧아서 8분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살짝 초과해도 될까요? 한 10분 정도? 50분까지.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키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드는데 뉴 킷을 누르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디트 기능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퀴즈를 만들었는데요. 상식 퀴즈에다가 기본적인 우리 에크형과 관련된 퀴즈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레드 퀘스천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제를 적고 여기에 정답을 적고 복수 정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답을 적으면 되겠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좀 새로울 수 있는 것들은 킥콜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줘라 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링크를 보내볼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링크를 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주시고 문제를 만드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만든 거를 모아서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페들렛처럼 허용을 받아야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상한 문제를 만들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시로 보내드렸었고요. 여기 퀘스천 뱅크에서 보면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검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포트 프롬 스프레드시트 이 기능을 잘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업로드 파일을 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고요. 이거는 챗 GPT를 활용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툴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고 했었던 걸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7분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할 때 좀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건데, PC토피아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7분간 진행할 거고, 하나의 문제를 맞힐 때마다 미끼를 그래도 선생님들이니까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처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로딩이 느리네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런 게임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운의 요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1등에게만 보상을 하기보다는 뭐 10명이 참여를 했다 하면은 1등과 5등에게 보상을 준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제가 6등이에요. 이러면은 5등까지는 올릴 수 있게 또는 3등이다 애매하게 하면은 점수를 좀 맞출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게임 컨트롤이든 아니면 문제를 푸는 능력이든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순위를 여러 개 설정해 주시면 학생들 동기유발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 거예요. 무지개 색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로 가면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로 가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잡아서 왼쪽 아래에 있는 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팔아야 돼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실 분은 756494 김킷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무지개색에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한테는 휴대폰을 주고 저는 막 이런 걸로 풀면 학생들이 굉장히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할 때도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이기려고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참고로 미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문제만 계속 푸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좋은 물고기, 운이 나쁘면 안 좋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선생님이 한 6개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기본 가방에는 5개밖에 수납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제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접속이 끊기지 않게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렉이 많다면 아마 오늘 이번 주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다른 주간에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렉이 걸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렉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기어샵에 가면요. 좋은 가방이나 좋은 낚싯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고요. 왼쪽에 보트 타는 곳으로 가면은 더 비싼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 보트를 탈 수가 있어요. 10원을 모으면 그 보트를 타러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왼쪽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갇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거긴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잘 돌아다니시는데 저만 못 돌아다녀서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빨리 잡히는 낚싯대 이런 것들 팔리고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다른 섬에 가신 선생님들은 다시 돌아와야 팔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도 다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섬에 가서 무한정 있을 수는 없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파는 것까지가 미션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시보드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제가 따로 핸드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1분 23초가 남았고요. 현재 1등은 수민 선생님이 50원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흘리고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거 주워도 돼요.
선생님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하면은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는 움직여지겠죠? 네. 수민 선생님이 136원이나 버셨어요. 엄청 잘했습니다. 1등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미션이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게임에서 나와주시고 다시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떠신가요? 피시토피아 재밌으셨나요? 퍼플섬 좋았죠. 그리고 점점 섬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게 시간을 많이 주면은 학생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섬에 가고 더 좋은 낚싯대를 막 들고 다니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엄청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요. 교실 현장에서 쓰기에 굉장히 좋은 피시토피아입니다. 시간을 길게 주면 더 좋아하니까 한 20분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 이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를 선생님들 혹시 휴대폰으로 들어가거나 번역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기기로 했으면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영어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였던 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뜨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라고스는 심지어 라고 했다.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핸드폰에서도 원본 보기로 하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학생들이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챗 GPT를 저는 활용을 해봤는데요. 평소에는 활용 안 하다가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김kit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놔라 하면은 챗GPT가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거를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회색 부분만 변경해서 입력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영어로 문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로 바꿔주고 나라랑 수도 연결하는 문제도 한국어로 바꿔서 다시 추출해라 했더니 또 새로 만들어주는데 무료 버전 챗GPT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고 여기 아까 했었던 import from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업로드 파일 해서 여러 개 문제를 생성하실 때 일일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심지어는 PDF를 하고 위 형식으로 20개 만들어라 했더니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PDF를 보고 알아서 문제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PPT 또는 학습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서도 문제 생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씩 넘어가는데 아까 범수쌤이 채팅창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 이상 가능해가지고 15세 미만의 학생들은 조금 어렵지만 방금 전에 선생님들이 해주신 것처럼 가입하지 않고도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라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요. 아까 제 캐릭터가 이렇게 특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면서 돈이 쌓이고, 그리고 이런 게임팩처럼 되어 있는 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포켓몬 카드를 모으듯이 캐릭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 뽑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업과 캐릭터 구매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동기 유발이 가능하고, 또 메타버스 앱처럼, 잽처럼 나만의 게임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수준 높은 학생들과 함께 한다 하면 튜토리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직접 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원웨이 아웃 같은 경우에 영어가 많이 나와서 방탈출이 좀 어려웠는데 이걸로 방탈출을 만들어 둔다면 한국어 버전으로 돼 있다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교사가 무료 버전이어도 학생은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별로
모든 별 활동이 가능하고요. 리포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가 모두 가능하고요. 교사 입장에서 한 번에 클래스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에 그대로 문제를 올려서 과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학생들도 계정을 만들면 좋고요. 일회성으로만 사용할 거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과제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과제로 제시했을 때는 네 가지 버전만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 김킷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김킷의 FAQ가 모아져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10분이 넘지 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점 있으실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혹시 좀 어렵게 느끼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범수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김에 아까 이 보내드린 부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같은 데다가 따로 저장을 해두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글로 만들어라 또 같이 해주면 더 완벽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석 체크 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링크 하나 갔습니다. 그러면 종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다 끝나셨으면 네, 오늘 연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